네, 쌀쌀하고 추운 출근길 따뜻한 아메리카노처럼 뜨거운 이슈를 여러분께 호호 불어서 잘 전달해 주실 분입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호 잘 불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라떼 위에 올려진 크림 색깔의 옷을 입고 네. 이렇게 매번 붙이려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투표 얘기를 했는데 네. 박상현 아나운서도 투표 경험 있죠? 있죠. 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투표가 아닐까 싶어요. 첫 투표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진짜 엄청 신난 뭐라고. 발걸음으로 크게 뭐라고는 예.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모르실 텐데요. 네. 아니면 또 경험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기표용지에 조심조심 칸 맞아요. 벗어날까 찍고 또 접으면 묻으면 어떡하지? 접었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고. 예, 똑같군요. 자, 이만큼 국민들의 주권 한 표 한 표의 의사도 심각합니다. 이것들이 네. 모여있는 정치의 뜻 잘 풀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투표로 뽑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지금 처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영장 네. 집행이 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 날인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지금 모든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에 이 소식을 담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다뤘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곳에는 영상 녹화가 가능하게끔 네. 돼 있는데 이것도 윤 대통령이 거절을 하면서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간 40분가량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진술을 거부를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어제 필요한 경우 밤 늦게까지 조사가 네.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밤 9시 40분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까지 조서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다. 서명 날인했다는데 진술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고 네. 시간은 굉장히 9시 40분 정도였습니다. 끝나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일단은 밤을 보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조사 과정도 알려주시죠. 조사 외 시간에는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구속영장 결정 전까지 여기에 체류를 하게 될 텐데요. 공수처는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48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네.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이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요. 윤 대통령은 석방돼서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라는 체포 소식도 적부심 어려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해졌어요. 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요. 수사 방해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신문 없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앞서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맞아요. 하는데 체포 적부 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문 절차의 수사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중앙지법에서도 조만간 체포 적부심, 체포가 법을 제대로 따랐느냐, 문제가 네. 없느냐를 따지는 것을 조만간 신문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10시 33분 으로 체포가 아마 됐죠. 체포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48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내일 오전 정도인데 네. 여기 또 체포 적부심 어려워요. 체포 적부심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체포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좀 관저로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해서 만났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일단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모든 게 불법이다. 여기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더 저항하면 경찰과 경호처, 우리 청년들끼리 무력 충돌해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응하기로 결심했다. 수사에 응하기로 네. 결심했다. 이런 설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법천지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좌파 네.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라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정확치는 않지만 세계 10위권에 이를테면 전 세계 국가에서 제일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도 관심이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죠.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CNN 같은 경우는 YTN 생중계 보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에 공수처로 이동했다면서 네. 불법 수사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는 미리 녹화됐던 그 윤 대통령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식 메시지를 함께 내보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몇 주째 체포를 피해왔다 이렇게 꼬집기도 네. 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충성파들을 배치한 게 그간 영장 집행이 어려웠던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지난달 계엄령 사태 이후 촉발된 한국 정치 위기가 또 한 번 뒤틀린 것이라고 봤고요.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체포 때문에 한국의 최근 정치 불안정성이 심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짧은 비상계엄을 시도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체포 배경을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일부 논평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지 뭐 또 의원들 초대해서 만난 자리에서도 기성 언론은 편향돼 있다. 유튜브 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 편지에 쓴 내용도 자세히 또 여태까지 했던 주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반복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글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SNS에 9,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요. 계엄은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이게 계엄은 그냥 경고형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얘기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네. 계엄을 결심한 이유도 역시 비슷하겠죠. 거대 야당의 행위를 비판을 했어요. 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서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예.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 지적한 겁니다.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예. 살인사건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 배경이 됐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만 계엄특검법 논의도 있었고 비상계엄 자체에서는 여당에서도 지금 좀 반대하고 자성하는 목소리인데 그게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이따 좀 자세히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뭐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또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하나하나씩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선거 소송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예. 재작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모의 해킹은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네.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의 무방비
사실이란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어 보안 컨설팅 이후에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22대 총선 전 정당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현장 투표하는 현장 그리고 그 집계하는 숫자를 알고 있는 선관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잡힐 편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이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기관의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 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체포 직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발표한 내용과도 좀 비슷한데요. 공수처에 대한 고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한 달간 관저에 머물렀잖아요. 지금 43일 만에 체포가 된 건데 네. 그 소회도 얘기했죠.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이 길이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를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가 왜 공개가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네.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그 전에 그 잡힐 서명이 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유튜브로 잘 네.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좀 지지층 결집 메시지다라는 그랬죠.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인터뷰에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YTN 라디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있었어요. 국조특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군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행정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로 부각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서 대통령 관전의 주요 시설물 등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두고 중국 공안이 그러니까 경찰이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으로 수사해서 되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야당은 장차관 또 총리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건넨 의혹을 거론하면서 예. 예비비를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내란 외환해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국정원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의 이유로 거야가 입맛대로 입법하고 방탄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다고 비판하면서 한 총리를 향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끈질기게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12.3 비상계엄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당국자들의 언급도 나왔고 어제 한 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원론적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증인으로서 예. 답변을 한 것이기에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도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 보고를 통해서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최상목 대행이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비상계엄은 경고형이었다. 어쩔 수 없었고 그 근거는 있다라는 말과는 또 좀 다른 뉘앙스이기도 하네요. 자,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오동훈 공수처장 또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발장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아서 경찰과 함께 집행한 게 이 같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의원 총회 뒤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온 모양이죠. 맞습니다.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에 벌어지는 2, 3, 4차 헌법 파괴가 우려스럽다면서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헌법 파괴를 막아내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또 하고요. 공수처 항의 방문과 규탄 대회 등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눈과 귀가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정치권들도 국민의 뜻에 마음에 맞는 해결법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한마디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LA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피해가 안 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떤 상황이죠? 계속해서 피해는 커지고 있어요. 사망자가 또 25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깝네요. 현지 시간 15일 새벽부터 다시 강풍 예보가 내려져서 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상청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적색 경보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예. 또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산불 보험 손실액이 사상 최대 규모일 수도 있다고 예. 전망을 했는데요. 부디 화재가 더 번지지 않고 피해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런데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민주주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버리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네. 잘 지키고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